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국내 정치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의 수사가 꼬이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국내외적으로도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방식과 경찰의 대응은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고 있으며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이러한 반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공수처와의 직접적인 대화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견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 재판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방어 전략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현재로서는 그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이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적법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공수처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과 접견권 제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의 공정한 심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행보가 대통령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법률 체계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조사했으나 준비했던 200여 쪽 분량의 질문을 모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첫 조사와 이후 진행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조사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치소에서 강제구인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강제구인이라는 방안 자체가 공수처와 윤 대통령 간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접견권을 제한하고 외부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탄핵 심판 준비를 위한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 상황이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통령의 방어권과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통령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접근 권리와 접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에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한 달 이내에 출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 심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그가 취할 방어 전략은 앞으로의 정치적 국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순히 윤 대통령 개인의 운명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함의를 가질 것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 있어 중대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통령의 신분을 가진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기본권 보장이 중요한데 현재 공수처의 방식은 이러한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공수처의 수사 방식과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민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공수처의 역할과 법 집행 방식에 대해 점점 더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공수처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탄핵 심판의 결과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적법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와 관련된 논란이 헌재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과 접견권 제한이 헌재 심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될 경우 이는 정치적, 법적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은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체계의 복잡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공수처의 역할과 수사 방식,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국민 여론의 변화 등이 얽히고 설킨 가운데 앞으로의 전개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사건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단기적인 논란을 넘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과 헌법적 가치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